한국어, 스텐트 시술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위험은 스텐트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심장 때문입니다. 68살 한 남성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지 4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시 부부관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저는 통증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혹시 중간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분들이 겉으로 말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은 스텐트를 넣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오롯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가에티에 4주가 지난 뒤 부부관계를 시작해도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호가 당신의 심장이 정말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스텐트 시술 후 언제 부부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뒤 저는 먼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최근에 가볍게 걸을 때 가슴 통증이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두 층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까?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많은 분들은 4주만 지나면 부부 관계를 다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로가트 사실은 4주라는 시간 자체가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장이 정말 안정되었는가입니다. 보통은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 재검사에서 관상동맥 상태가 안정적이고 가벼운 활동에서도 가슴 통증이 없고 이상한 숨참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수준에서 부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가트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심장이 완전히 괜찮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몇 주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내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가슴 통증이 있었다면,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무거웠다면, 계단을 오르다가 멈춰야 했다면, 아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텐트는 끝이 아닙니다. 관리의 시작입니다. 스텐트 시술은 끝이 아니라 심장을 지키기 위한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심장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심장의 작은 두 가지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심장의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 뒤에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를 먼저 해보십시오.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소 속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보십시오. 걸을 때 가슴 통증이 없고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느낌이 없고 숨이 이상하게 차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심장이 가벼운 수준의 부담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그분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하루 걸을 수 있었다고 해서 심장이 완전히 안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며칠 동안 연속해서 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입니다. 여러 날의 안정이 하루의 컨디션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몇 분만 걸어도 가슴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숨을 자당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한다면 그것은 심장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테스트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물어보는 그 신호입니다. 그것은 계단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심장의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걷기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춰야 합니까? 그는 아이에뇨시냐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2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몇 주가 지난 사람이 2층 계단을 올라가도 가슴 통증이 없고 숨이 이상하게 차지 않고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느낌이 없다면 대개 심장은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부담도 대체로 2층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단은 심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관계로 심장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대에서 심장을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은 더 단순한 활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이 두 가지가 여러 날 동안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때 우리는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스텐트 시술 후 흔한 실수입니다. 두 가지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한 뒤 그분은 저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심장이 안정되었다면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에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몇 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배가 매우 부른 상태에서 부부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심장이 소화기관으로 더 많은 혈액을 바니시민을 그러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때 몸이 추가로 힘을 쓰게 되면 심장은 두 가지 무거운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쉬고 있을 때는 가슴 통증이 없지만 배부른 상태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심장이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부부 관계 전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은 청원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다시 수축시키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심박수는 평소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과 신체적 부담이 함께 겹치면서 응급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비, 니, 마이.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발기 기능약을 스스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이나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 조합은 혈압을 매우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균형 상실, 심한 경우 하이의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라고 해서 항상 작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네 번째 실수입니다. 몸에 힘을 과하게 주고 숨을 참는 것입니다. 숨을 참으면 가슴 안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 순간 심장은 더 갑작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 힘을 시험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즉시 멈춰야 하는 세 가지 신호입니다. 그런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는 그분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더라도 몇 주가 지났더라도 몸이 꽤 안정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부부 관계 중에 다음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몇 분 더 버티지 마십시오. 저절로 괜찮아질지 시험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시험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보호받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목으로 퍼지거나 왼쪽 팔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이 예전에 느꼈던 통증과 비슷하거나 이전에 없던 바이리드로 이상한 느낌이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더 이상 계속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상한 숨참입니다. 운동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일으켜 앉아야 한다면 그리고 숨참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멈추십시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어지러움이나 차가운 식은땀입니다.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눈앞이 어두워지는 느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이나 강한 두근거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십시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심장이 억지로 멈추게 하기 전에 스스로 심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스텐트 시술 후 안전한 부부관계를 위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분이 진료실을 떠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부부 관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심장이 몇 주 동안 안정된 상태일 때만 시작하십시오. 가벼운 활동에도 가슴 통증이 없고 이상한 숨참이 없고 재검사에서도 안정이 확인되었다면 그때가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주가 지났는지가 아니라 심장이 정말로 안정되었는가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심장에 추가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배가 너무 부른 상태는 피하고 술을 마신 뒤에는 피하고 의사와 상의 없이
발기기능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텐트 시술 후에도 심장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는 힘을 시험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텐트가 안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의 안정이 안전을 결정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남성은 약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심장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그분이 진료실을 떠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심장의 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은 볼리 닦아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심장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심장이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부부관계도 여전히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스텐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안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텐트를 넣었는지가 아니라 심장이 정말로 안정되었는가입니다. 만약 최근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아직 걱정이 남아있다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도 됩니다. 저는 읽고 답하겠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걱정 속에서 답을 찾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삶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